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강부합권입니다. 2006선 어제와 비슷하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출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 후반에 또 이제 상승을 좀 키워가는 그런 흐름들 조금은 선전하면서 마감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횡보 지속, 그 다음에 종목 순환 흐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지수는 글쎄요, 조금 아침에 밀렸다가 좀 흔들림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여전히 좀 횡보가 이어지는 건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모멘텀이 없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박스 흐름을 깰 만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지수는 밴드에 갇혀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난 4월 이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4월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계속 2020포인트에서 갇힌 상황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크게 하락 요인도 없고 상승 요인도 없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이 작은 밴드 안에서 움직였던 상황이 있고요. 오늘 약간 특징적인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번 마디에서도요, 선물 시장이 또 이제 변동의 어떤 그런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 저점이 120일 이동평균선상에서 저점이 형성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면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121선, 그러니까 어저께 기준 저점 라인으로 설정해드렸던 259포인트, 그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됨에 따라서 일단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안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후 계속 보세요. 이 259포인트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종합주가 지수는 또다시 한 2010포인트 이상짜리로 또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또 특별하게 또 보셔야 될 부분들이 259포인트대에서 선물시장이 지지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오늘부터 선물시장 쪽에서 순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지수는 반격의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크겠죠. 그래서 선물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하시고, 종합주가 지수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2020포인트대에서는 이걸 뚫어낼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한적인 등락.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 속으로 좀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축이 좀 이동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이제, 전문가께서 보고 계시는 LG 부품 계열사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일부 이제, 테마주도 묶여있는 종목까지 포함돼서 중소형주 좋았던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세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의외로 강한데, 이제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번 대부분의 종목이 랠리를 펼친 이후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아주 단기적인 어떤 관점의 대응은 가능하겠지만은 사서 계속 묻어두고 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는 하되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투자 전략에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그러니까 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 속에서 보셔야 될 시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파워 시스템에서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종목의 핵심 포인트로 계속해서 이제 LG 그룹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등주의 반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상승 추세,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4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의 종목으로는 적합한 종목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LG 이노텍, 오늘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좀 많이 올라갔고 LG 전자가 또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LG 그룹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뭐냐면 반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실적이 좀 안 좋은 흐름 때문에 주가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약세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뜨는 해와 지는 해를 구분을 해서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뜨는 해에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9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추격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단기 대응의 관점이 아니라
계속 투자의 관점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LG이노텍이 약간 시대가 부담스러우시면은요, 이제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도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이제 급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봉 차트에서 앞에 있는 그런 고점을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랠리가 연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1차적인 목표치는 앞선 그 고점짜리까지는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추가적으로는 이것도 아직까지 갈 여력이 많다. 마찬가지로 LG 전자도 그렇고 해서 LG 그룹 관련주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저 단순히 그냥 LG 그룹주들이 순환매 차원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 정보로는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건설주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건설주들이 좀 흔들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건설주들의 경우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탑픽으로는 뭐 현대건설이 되는 건데, 현대건설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조정을 나타났는데, 저는 조정 시 다시 또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제를 된다. 다만 1등주는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 살펴봤습니다.